일화입 없는 자.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살았다. 하지만 결국 죽었다. 서울의 봄은 지나치게 밝았다. 로펌 45층 회의실, 창밖으로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을 보며 은결은 생각했다. 다들 얼마나 열심히 쌓았을까. 이 침묵의 탑을. 그날 오후 2시 16분 그는 낯선 메일 하나를 받았다. 프롬 익명 발신인. 서브젝트 D검사 삭제 사건. 내부 고발자 X. 보고 바랍니다. 어태치먼트 419징계 누락기록. PDF DOHYUNINTRNAL. 다크. 그는 파일을 열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이도현 검사 자살 추정 사망 공식 발표 없음 내부 통제 종료. 그리고 익숙한 이름 하나. 이도현.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그리고 문득 떠오른 장면. 2013년 은결은 고3이었다. 도서관 계단 아래 공 하나가 날아왔다. 주황색 배구공. 그 공을 맞고 쓰러진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멍하니 일어났고 가해자 무리는 웃었다. 아, 왜 이렇게 예민하냐, 놀다 그런 거지. 야, 이도현이 맞지? 쟤 혼자 오바하는 거. 그 순간 누구보다 먼저 고개를 돌린 사람. 현장을 보고도 무표정하던 자,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교사에게 아무 일 없었다고 말했던 자, 바로 이도현이었다. 2024년 그는 조직에 말없는 손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그의 흔적마저도 지워지고 있다. 은결은 알아버렸다. 이 구조는 학폭과 다르지 않다. 아이들이 우린 다 같이 놀았어요 라고 말하며 하나를 매장하듯 이 세계는 그는 내부 윤리에 맞지 않았다며 가장 충직한 자를 도려낸다. 그는 다시 메일을 들여다본다. 첨부 파일 맨 마지막 줄. 이도현이 자필로 남긴 메모 한 줄이 있었다. 나는 지금 말해도 되나요? 은결은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숨을 삼켰다. 그 숨은 오래전 주황색 공을 맞고 울음을 참던 아이의 그것과 똑같았다. 그 공은 아직 돌고 있었다. 이화 멍든 아이들의 유령. 이도현의 사망 파일을 출력한 후 은결은 천천히 조각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문서 맨 하단에 있는 작은 표기. 징계 사건 내역 추적 번호 J420-B. 검색해보니 해당 번호는 국방부 내 자살 사건 비공식 처리 문건으로 분류돼 있었다. 거기엔 3개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모두 군입대 중 자살한 병사, 그리고 유가족이 민간에 고발했지만 기각되거나 반려된 사건들. 그 중 하나, 송윤후 2002-2022. 은결은 송윤후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이름 어디선가 도서관 복도. 2013년 겨울. 공이 날아오던 순간 은결 대신 맞았던 아이 혼자 멍든 뺨을 문질렀고 집에 간다고 말했지만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았던 아이. 그 애가 이름이 윤후였나? 은결은 전자 파일을 닫고 그 아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 자살예방센터, 익명 커뮤니티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SNS에 하나의 글을 발견했다. 익명 게시판. 군대가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더군요. 2022.07 20일 작성. 우리 아들은 입대 전에 학폭으로 조용한 아이가 됐고 자대 배치 후에도 한마디도 못한 채 떠났습니다. 군에서는 정신질환 경력 때문이라고 했지만 우리 아들은 입대 전 어떤 진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현 검사가 우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만든 결과지만 책임은 당신 아들 혼자 지게 될 겁니다. 그가 무표정하게 말하던 얼굴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검사도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결은 손을 떨며 글을 읽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릴 적 멍든 아이는 단지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 가장 먼저 소리 없이 죽는 법을 배운 자였다는 걸.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도현은 가해자였고 결국은 피해자의 자리를 물려받은 자가 되었다. 그날 밤 은결은 노트북을 켜고 문서를 하나 작성하기 시작한다. 이도현 검사 사망 관련 내부 연관자 보고서. 제1장 멍든 아이들. 그는 기록하기 시작했다. 죽은 자들의 이름을, 지워진 흔적을, 지워진 말들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들이 없었던 척 되었던 모든 순간을.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은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익명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은결 변호사님, 그 공은 지금 당신 손에 있습니다. 던지지 마세요. 은결의 학폭 회상 장면. 중학교 3학년 겨울 체육관 뒷문. 그날 눈이 왔었고 체육 수업은 취소되었다. 아이들은 축구공을 들고 나와 팀 정하기를 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한 명만 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게 송윤후였다. 야, 윤후는 심판의 심판. 윤후는 웃지도 않고 조용히 뒤에 앉았다. 공은 돌기 시작했다.
몸싸움이 거세졌고 실수로 찬 공이 윤후의 얼굴을 가격했다. 쾅! 코피가 터졌다. 아이들은 웃었고 누군가가 말했다. 야 은결, 너 보건실 데려다 줘라. 그 순간 은결은 멈칫했다. 자신이 윤후 편으로 보일까 두려웠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윤후는 혼자 교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교실에서 담임이 물었다. 누가 그랬냐? 정적.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다. 애들이 그냥 놀다가 그런 거예요. 윤후가 좀 예민해서. 그 말에 은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첫 번째 침묵자가 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윤후는 자퇴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조용히 말한다. 그 애는 원래 좀 이상했잖아. 그렇게 예민해서 어딜 가겠냐? 지금 은결은 송윤후의 이름을 군 자살 사건 기록에서 다시 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그날 그 공은 자기 얼굴을 향해 날아왔었고 자기는 고개를 숙여 피했던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공은 지금도 돌고 있다. 이번엔 도연에게로. 사마 말하는 자들의 말살. 2013년 교무실. 은결아, 너는 봤지? 누가 먼저 그랬는지. 은결은 고개를 들었다. 담임의 얼굴은 불편한 진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말 한마디면 누구든 걸릴 수 있는 상황. 공은 멈췄고 피는 멍이 되었고 윤우는 교실에 없다. 그냥 다들 같이 놀다 그랬어요. 담임은 안도했다. 은결은 그 표정을 지금도 기억한다. 진실보다 체면을 지키고 싶었던 어른의 표정. 현재 로펌 내 자료실 새벽 2시. 은결은 허가받지 않은 내부망에서 이도연의 마지막 사건 기록을 복원해낸다. 그는 보고서의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몇몇 익숙한 패턴을 발견한다. 채용 탈락자 A군 자살 피해자 유가족, 전입 거부자 B 내부 고발자와 대화했던 자, 사무직 사망자 C 무연고 처리, 심리질환 이력 있음. 그들은 누군가를 도왔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대가는 은결이 침묵으로 얻었던 생존의 자리였다. 은결은 허공에 중얼거린다. 나는 도연이처럼 죽을 용기는 없었고 윤우처럼 맞을 각오도 없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말하지 않았다. 회상 군대 시절 신병 하나 자살 시도했는데 가정사 문제래. 의무관 소견서 받았지? 끝. 그 자리엔 도연이 있었다. 은결은 군 법무관 예비장교로 견학 중이었고 그는 처음으로 조직이 사람을 덮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때도 말하지 않았다. 현재 로펌 엘리베이터 안. 동료 변호사 하나가 말을 건다. 요즘 은결씨 무리하지 마요. 도연 선배도 그랬거든. 너무 파고들다 안 좋아졌잖아. 그 선배 좋아지려 했던 걸까요? 그 말에 동료는 웃는다. 그 선배는 원래 입장이 없었잖아요. 늘 조용했고 무색했고 그냥 시스템이었지. 은결의 내면 톡백 로펌 지하주차장에서 입장이 없는 자는 누구보다 빨리 부서진다. 그게 이 세계의 법이다. 폭력은 누군가를 때리는 행위가 아니라 모두가 고개를 돌리는 풍경이다. 엔딩 노트북 앞 새로운 보고서 작성 중. 은결은 이제 도연의 죽음을 정리하지 않는다. 그는 기록하려 한다. 왜 그가 말하지 않았는지, 왜 우리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지. 보고서 제목은 말하는 자들의 말살. 그리고 부제 그리고 말하지 않았던 우리 모두의 죄. 사와 그 회의실 안의 침묵. 이도연의 마지막 회의, 그리고 그곳에 있던 그들의 얼굴. 시점 전환 이도연의 회상. 로펌 본사 17층 회의실, 오전 800. 목요일 정기 브리핑. 군사분과 로펌 변호사들, 전직 검사 출신 파트너 2인, 그리고 외부 기관 파견자까지 총 11명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있다. 회의 안건 3번. 제99기 군입대 중 사망자 송윤후 병장 사건 정리. 담당자가 보고한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하다. 고인은 정신질환 병력 없음. 자살 추정 경위는 입대 후 2개월. 자필 메모 발견되지 않음. 가해자 의심 신병 1명 있으나 증거 불충분. 따라서 적응 실패로 인한 극단 선택 정리 제안합니다. 한 명이 손을 든다. 파트너 변호사 B. 유가족 대응은요? 1차 면담에서 감정 격앙됨. 다만 언론 노출 가능성은 낮습니다. 금전 조정으로 마무리 가능성 높습니다. 장례는 국방부 주도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정적. 누군가 커피잔을 들었다. 또 다른 이가 종이에 메모를 했다. 그리고 파트너 C가 말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로 보지 맙시다. 군이 너무 커지면 실수는 필연이고 우리가 방어해줘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사로 갑시다. 의견 있습니까?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움직인다. 이도연에게.
조용하고 무표정한 그를 향해. 그는 문서 앞에 펜을 쥐고 있었다. 잠깐, 정말 잠깐 그 펜이 들썩인다. 입을 열려는 기색. 그러나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의견 없음. 그 순간 보고서에 기록된다. 그는 자신의 칸에 이렇게 적는다. No objection. 그리고 마지막 출석이 된다. 외부 대화 회의 후. 회의를 마치고 나온 한 인물이 옆 사람에게 말한다. 이도현 원래 저런 스타일이야. 선 넘지 않아. 위에서 시키는 건 그대로 하지. 근데 요즘 그 자식 가끔 눈빛이 바뀌더라고. 입장이 생기려나? 생기기 전에 없애야지. 입장은 위험하거든. 둘은 웃으며 사라진다. 이도현은 폭도에 혼자 남는다. 그가 가만히 회의실 문을 바라본다. 그 안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방금 한 사람의 죽음을 종결 처리했다. 은결 시점. 회의실 안에선 아무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 다들 펜만 들었을 뿐이니까. 하지만 그 펜 하나로 누군가는 완전히 지워졌다. 죽은 제도 앞에 선자 장면 은결. 로펌 기록실에서. 로펌 내부 전산망에서 이도현의 마지막 보고서를 찾던 은결은 접근 제한 폴더 하나를 발견한다. 폴더명 D사건 보호신청서. 여러분이 파일 제목은 단 한 줄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서 이도현. 은결은 파일을 연다. 서식은 법무부 표준문서. 이도현의 자필로 보이는 문장이 남아있다. 송윤호 사망사건은 조직 내부 절차 위반 및 은폐 가능성이 존재하며 공익 차원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개인은 이에 따른 보복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으며 신변 보호 및 기록 보존을 요청합니다. 파일 하단. 처리 결과란에 적힌 단 두 글자. 반려. 사유 내부 자율적 해결 가능성 존재. 승인자 심사관 익명화. 은결은 파일을 천천히 덮는다. 그는 방금 한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가 법적 형식 속에서 제거된 방식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말하려 했다. 그 말은 법의 구조 안에서 말해졌다. 그러나 그 구조는 이미 죽어 있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살아있다. 하지만 그 살아있다는 말조차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한 그건 말장난이었다. 영상 속 로펌 회의실. 회의 직전.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식대로 가자고. 파트너 변호사 B가 농담처럼 말한다. 모두 웃는다. 이번 건도 시스템 탓으로 가면 안 돼요. 예민한 피해자 프레임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맨날 하던 대로. 진짜 그쪽 가족은 좀 선 넘더라. 요즘 감정팔이 너무 유행이야. 우리가 당해야 하나? 그들은 하하 웃으며 컵라면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먹는다. 이도현은 입을 다문 채 뒤에서 회의록을 정리 중이다. 야, 근데 도현이는 진짜 로봇 같다. 의견 없음 머신 하하. 그들 중 하나가 도현의 등 뒤에 의견 없음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붙인다. 다들 웃는다. 그리고 회의는 시작된다. 영상은 짧고 무성음이다. 하지만 영상 하단에 붙은 자막은 이렇게 요약된다. 대한민국 상위 0.01% 법조인들이 폭력을 조율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유출 후 반응 묘사 은결 시점. SNS, 기사, 댓글들이 줄지어 쏟아진다. 와, 진짜 초등학교 일진놀이네 키읔키읔. 포스트잇 붙이던 거 뭐냐? 진짜 비정상적이다. 그래놓고 정의와 윤리를 입에 달고 산다고? 이딴 놈들한테 정의를 맡기고 있었단 말이야?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권위는 한 줄 영상과 조롱으로 무너졌다. 은결 내면 독백. 그들은 권력을 쥔 신들이 아니라 감정 연기를 반복하던 어른들의 일진놀이였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건 정의가 아니었다. 웃음거리 되는 것, 하찮아지는 것, 우스꽝스러운 조롱 앞에 그들의 정의는 기침처럼 튀어나온 침이었다. 오화 세계가 보기 시작했다. 상황 전개. 이도현 회의 영상이 유출되고 며칠 후 의견 없음 포스트잇 회의 장면이 편집되어 유튜브 쇼츠, SNS 리믹스 영상, 병만 밈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장면 서술. 대한민국 법조 엘리트 회의 현실. MP4. 재생수 137만. 해시태그 의견 없음 놀이 해시태그 어른 일진 해시태그 국가 카르텔 해시태그 AI로 바꾸자. 야, 얘네 회의하는 거 봐. 그냥 일진 놀이야. 도현이한테 포스트잇 붙이던 거 진짜게 병신 같음. 군대에서 사람 죽여놓고 컵라면 먹으며 회의 인정. 이런 인간들이 재판하고 나라 지킨다고? 무서운 게 아니라 역겨워. 아니, 이럴 거면 AI가 낫다. 적어도 AI는 포스트잇 안 붙임. 유튜브 알고리즘 반응. 관련 밈 영상 2차 3차로 제작. 군대 내 자살 사건 은폐. 그들이 웃으며 결정했다.
카르텔의 민낯 너도 알만한 누가 여기에 있다? 가해자 신상 추정 콘텐츠 시작. 이 영상 속 변호사 누구? 이도현이 누구한테 포스트잇 붙였나 알아봄. 은결 시점 그 반응을 본 후 내면 변화.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운 게 아니었다. 단지 다른 누군가의 지적을 받지 않을 권력의 연습을 했을 뿐이다. 이제 그 연습은 끝났다. 유튜브 속 30초짜리 영상 하나가 그들이 목숨 걸고 만든 구조를 병신놀이로 바꿔버렸다. 대사 예시 SNS 패러디. 어쩐지 애들 때 학폭 가해자였을 것 같더라. 그냥 애새끼들이 정장 입고 일진놀이 하던 거잖아. 이도현이 불쌍하네. 무서워서 말 안 했더니 결국 우스워서 죽었어. 은결 시민 공청회 영상 속에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냥 이 일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더는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 눈 돌리지 않을 사람, 그게 사람이어야 할 이유 아닐까요? 윤후의 어머니 생존자 증언대에서 말한다. 제 아들은 착했습니다. 근데 착하면 일 못하는 세상이었어요. 이젠 바뀌어야죠. 일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지켜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에 앉아 기계처럼 굴러가던 구조는 비로소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능력이 아니라 존재의 자세였다는 걸 그제야 모두가 이해했다. 능력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묵묵히 하려는 태도에서 태어난다는 걸. 말이 아닌 의지의 작은 움직임으로 체면은 부서지고 체제는 고요히 재생되기 시작했다. 변화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비어있던 자리에 다시 하려는 사람이 앉는 일이었다.